모델 서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트는 이제 베이직 키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핸들 키트고 하나는 이제 베이직 키트라 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일단 베이직 키트 설명을 좀 해볼게요. 베이직 키트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하나? 사진이 뒤집혀지게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타트들이잖아요. 스타트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보시면은 이게 3단으로 됐잖아요. 가운데 또 스텝들이 추가돼가지고 스텝들도 보시면 이 끝이 아주 뾰족해요. 이거 써보신 분들이 좀 감동하신 분도 있어요. 다른 임플란트 키트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스타트들이 대부분 삼각형이고 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다 보면은 잘 안 파여요. 일자로 돼. 네, 일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끝은 굉장히 뾰족하고 그다음에 스텝에서 한번 깎이고 또 스텝에서 깎이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타트들이 좋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드리스텐전이잖아요. 네, 드리스텐전. 네, 드리스텐전 보시면은 다른 회사들은 이게 그 막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청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뚫려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뚫려 있는 것들은 이건 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끼면은 딱 딱딱하고 이제 잡아주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보시면은 뒷부분에 구조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 것은 원래 핸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핸들을 연결하고 이게 회전하면은 이렇게 핸들 회전하면은 이게 딱 락킹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뒤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손으로 이게 뼈를 깎을 수가 있죠. 오세토미를 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어떤 장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장비는 없잖아요. 특히 사이너스 같은 경우, 사이너스 소켓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리머라든지 아니면은 드릴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치면은 소켓 리프트가 굉장히 쉽게 돼요. 접근성이 쉽지 않겠는데요? 굳히는데. 어디나 똑같아요. S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리프트 할 때 이거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이. 그건 비디오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옵셋있는 오스테톰도 있긴 한데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개선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그 핸들 키트에는 리머가 쭉 있거든요. 그 리머를 연결해서 말레팅 하면은 소켓 리프팅이 너무 쉽게 돼요. 이것 때문에 잠정고 얼마 남겨놓고 리프. 이제 본 타입이 다 다르니까 또 보통은 2mm. 소프트폰은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건 2mm를 할 수 없고 이제 코트칼본만 남은 경우가 2mm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바로 치면 그냥 뽕 뚫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뼈가 많이 남은 경우는 못 치니까 보통 깎아낸 다음에 그렇죠. 남기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릴 가지고 해요. 드릴로 외에도 드릴을 해서 리머하고 같은 효과입니까? 아니면 아니 리머는 좀 뭉퉁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뾰족하잖아요. 좀 날이 있고. 잘 안 뚫려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안 뚫려요. 위에 뼈가 남아 있으면 안 뚫려요. 뼈는 물고. 네, 뼈를 물고 들어가니까 안 뚫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치고 회전시키고 치고 회전시키고 그 반복을 깎고 반복을 좀 하면은 박히면 좀 돌려서 깎고 더 치고. 그렇게 하면은 어지간한 상황은 이제 거의 다 해결되고,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제 사이언스 플로어에는 코트칼 보면 구멍이 걸리잖아요. 뚫렸다 그러면 리머로. 구멍이 뚫리지 않아도 돼요. 계산을 해봐가지고 사이너스 플로어하고 뼈가 이게 드릴로 깎았던 뼈의 공간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빼고 리머로 이제 바꿔. 림으로 바꿔요. 그리고 치면 끝나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되신 분 많아요. 이 길이를 조금 줄이면 안 어디 손잡이요? 네. 왜요? 좀 접근성을 위해서 치기 위해서. 근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죠. 이거는. 네. 뭐 똑같아요. 네, 아무리 짧아도 여기 걸리기. 그게 기술이 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길면 길수록 덜 걸리잖아요. 이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밖에.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내 돌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뒤에 또 핸들 있잖아요. 핸들 뒤에 캡을 잡고 돌리면은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 뒤에 핸들캡이 또 장점 있는 게 뭐냐면 치면 소리가 나죠. 예,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제 메카닉 소리가 나다가 이
사이너스 리프팅이 딱 돼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둔탁. 소리가 둔탁하게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알죠. 그래서 요건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이너스 본이 거기가 덴시티가 높아가지고 막 안 뚫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드릴로 말고 다른 걸로 막 갈아서 하는 거 드릴링 더 하고 나서 합니까? 아니면 그건 이제 선택하면 되죠. 네, 선택하면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옵션을 갖고 있으니까 훨씬 장점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뭐 이걸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자가당착의 어떤 상황에 또 처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지금 핸들은 조금 이따 한번 더 얘기 드리고 지금 드릴이 전부 다 핸들에 연결할 수 있게끔 뒷부분에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 맞춰서 또 드릴 스탠드도 딱 이 구조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드릴 스탠드 쓰다 보면은 이 드릴의 이 뒷부분 있잖아요. 이 뒷부분만 힘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 휘어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걸리면은 드릴이 망가져요. 근데 우리는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 앞부분에서 이 또 잡아줘. 홀딩을 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통째로 거죠. 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 요거 드릴 스탠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봐서 모르죠. 40분 걸립니다. 하나만. 만드는데. 네. 하나 깎아내는데 네. 이런 데는 막 미세하게 또 깎고 해야 돼. 네. 요 안에도 다 깎아야 되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놓으니까 내구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건 거의 그 안 망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스타트 드릴이라죠. 란셋 드릴은 끝이 오래 쓰면 뭉개져요. 이 끝에 제일 끝 부분, 첨단 부위가. 그러면은 저는 갈아서 그 우리 알칸사스 스톤이나 이렇게 스톤에다가 이 스톤에다 갈아서 그 치주가 큐렉 가는 스톤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갈았으면은 또 또 새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계속 써야 하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마모가 되니까 또 제일 사용 빈도수가 높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스타트 드릴 있고 드릴 스탠드 있고 그다음에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2개 들어 있어요. 하나는 긴 거 전치부용, 하나는 짧은 거. 이 길이가 이제 7mm니까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마스터 키트라고 거기는 6mm 드릴이 또 있어요. 2mm짜리인데 6mm로 깎아보고 이거 끼고 사진 찍으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 구치부에 뼈가 없는 경우 드릴링 뎁스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6mm 드릴로 깎고 끼워보고 엑스레이 찍으라 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3mm 드릴 있죠. 이쪽 반대쪽 3mm예요. 3mm에 스타퍼를 끼면은 7mm 깎이죠. 이렇게 스타퍼가 있어요. 스타퍼. 드릴 개수를 줄이려면 어쨌든 스타퍼가 있어야 돼요. 스타퍼가 있어서 깎고 길면은 또 환자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그 드레스 인디케이터로 끼고 뒤쪽으로 뒤쪽으로 여기 뒤쪽에 3mm짜리니까 뒤에는 3mm. 3mm요. 그래서 여기는 앞쪽은 작은 쪽은 2mm고 좀 큰 쪽은 3mm니까 끼워놓고 엑스를 찍어보면 정확하게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릴이 2.0, 2.5, 3.0부터 보면은 5.7까지 있죠. 그러니까 6mm까지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요. 이게 베이직 키트고, 근데 스타퍼가 3mm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스타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청을 해서 나머지도 스타퍼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스타퍼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 아예 빌트인 스타퍼 드릴이 있는 게 낫겠죠. 그것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 나오긴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 싱크 드릴이 이제 쭉 있죠. 카운터 싱크 드릴은 임플란트 사이즈에 맞춰놨어요. 3.3은 3.3.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에 3.7은 3.7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상악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옵션이니까. 네, 근데 아까도 계속 설명했던 것이 상악도 딴 카운터 싱크가 있든지 본탭이 있어야지 시스템이 안정이 돼요. 드릴 시스템이.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자꾸 고민스러운 거죠. 다 못 넣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형태인데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사실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카운터 싱크는 우리는 준비를 했고 본탭은 또 만들면 또 한 줄이 또 들어가겠죠. 그럼 또 비싸지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입장이.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 커팅이죠. 아주 잘 드립니다. 린더만이라죠.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 다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3.7 할 때는
한 3.0 드릴로 이제 드릴링 한 다음에 3.7로 이렇게 깎아요. 3.5 드릴로 쓰는 것이 아니라 3.5도 되고 근데 보통 깊이 심으려면은 특히 하악 전체는 위쪽에 빼들이 강해요. 그럼 어느 정도 깎아줘야 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3.5 드릴을 하고 3.7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주로 합니다. 그 순서를 이 사이드를 좀 깎기 위해서 그렇죠. 드릴이 밀려요. 위쪽 드릴링 안 하면 드릴이 다 방향이 밀려요. 방향대로 안 심어지고. 네, 위쪽을 어느 정도 까버리는 게 크리스탈 리치 쪽의 형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드릴링의 가장 장점이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드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유가. 3.7 이 드릴은 그러면 루틴하게 쓰겠는데. 네, 루틴을 써요. 아주. 그리고 여기 4.7도 있잖아요. 4.7도 있. 그러네. 요건 다른 회사 없는 거예요. 4.7은. 요거 기가 막혀요. 4.7 임플란트 할 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는 또 소원장이 5.7 만들어 달래. 그치 이제 요거 심을 때 너무 편하거든 이게. 또 조금만 깎아서 하면은 이 카운터 싱크가 좀 덜 되잖아요. 깊이 하면은 그냥 이 임플란트 사이트 프로프레싱이 돼 버리고 오스테토미가 되고.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쓰는 거죠. 여기 그래서 마킹이 있어요. 마킹 7mm, 뭐 9, 11, 13 이렇게 돼 있거든요. 13mm 드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죠 이건. 직경 5.7을 만들어서 5.7을 줬더만은 수술 시간이 완전히 대폭 줄어든 거죠. 스타트 드릴하고 그다음에 이 3.7하고 그다음에 4.7하고 그다음에 5점대 알아서 하면 다 끝나잖아요. 옛날 뭐 1, 2, 3인가 뭐 그런 드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스타트 드릴 해서 바로 이 들어가 버려요? 네. 이 안 들어가고?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사이드가 이미 여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카사리스본은 사실은 뼈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만 잘 내주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코트갈본 까는 데는 이게 그 린더만 그 사이드 커팅들이 제일 좋으니까 쭉 들어가서 3.7하고 4.7하고 임플란트 심든지 4.7 했잖아요. 4.7 임플란트 심을 때 4.5나 4.2로 한 다음에 이제 보통 임플란트 넣으면 끝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임플란트 넣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넣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넣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넣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드릴이 굉장히 그 커팅력이 좋아요. 예. 이 옆면은 아까 미끄러진다. 요건 깎여요. 보면 여기 보시면 또 이게 날 서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사이드 커팅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드릴링이 되는 개념으로 에스락 임플란트 드릴을 만들어놔서 뭐 무적 상태입니다. 무적이라 하잖아요. 인빈서블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을 무적이라고 하던데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각광이에요. 드릴 가지고 또 크레임 걸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템 드릴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국산은 거기 비해서도 뭐 경쟁이 안 될 정도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하다못해 요 3.5하고 그 다음에 4.2로 바로 뛰어도 다 깎여요. 예, 그러니까는 드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드릴 개발이 상당히 한 5년 걸렸어요. 예, 그리고 카운트 싱크도 엄청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운트 싱크도 위쪽이 날이 있어요. 팁 쪽이. 그 사이드 커팅도 있고 또 린더만 같이 다 홈을 내놨잖아요. 이게. 옛날 포인트 달린 건 뭐였습니까? 포인트들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 카운트 싱크. 예, 포인트 카운트도 있고. 네. 드릴은 개발 많이 했죠. 그 진짜 좋죠. 하나로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 드릴은 제가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릴하고 카운트 싱크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픽처 드라이버죠. 이게 라첸용이고, 이게 이제 그 핸들용이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마킹 있죠. 1mm씩. 깊이 심으려면은 이제 마킹 시스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팁에 마킹이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간다고. 네, 그렇죠. 네, 마킹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라첸용, 그 다음에 핸드피스용 있는데 이제 라첸용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 있어요. 이게 좀 작잖아요, 머리가 뒤에 라쳇이 걸리는 부위가. 근데 이제 인접치에 걸리지 않게끔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우리 보철용 라쳇이 결합되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넣으면서 걸려요 다. 그렇죠. 인접체. 네,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라쳇이 우리가 두 종류를 쓰잖아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철용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불편해요. 불편한 게 보다도 번거롭죠. 근데 임플란트를 잘 심을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숏 드라이버가 또 있고 짧죠. 구치부에 또 넣기 어렵다 해서 숏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롱이잖아요. 롱 숏이죠. 근데 하악 전치는 더 긴 게 필요하죠. 엑스트라 롱이 필요하죠. 그죠?
여기는 없는데 요 키트에는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드릴로브라고 하는데 드릴을 연장해서 드릴에다도 끼워가지고 라체팅을 할 수 있어야잖아요. 라체도 할 수 있죠. 만약 끼면은 드릴 꼈어요. 드릴링 하면서 뭔가 돌려서 빼야 하잖아요. 그래서 드릴에다 이렇게 있는 드릴로브가 있어요. 근데 그 직경이 너무 큰 것 같으네요. 만약에 어디 가요? 여기 부분이 만약에 상당히 위잖아요. 여기 얼마나 길어요. 그럴까요? 인접시 안 걸리니까 이게. 이게 제일 길걸요 아마. 다른 회사 그 롱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훨씬 길어요. 재볼까요? 여기가 15mm겠죠? 여기가 한 5mm, 여기 5mm, 20mm인데. 예. 그래서 이제 화학 전치 같은 경우가 깊이 심으려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긴 피처 드라이버에다가 연결하면 또 라쳇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유용해요. 그러니까는 짧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긴 것은 이거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키트에도 기 있으면 좋겠네요. 베이직에. 비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있으면 좋죠. 우리 그 마스터 키트 너 갖고 있나? 네. 드릴 몇 개죠? 안 쉬어봤네. 100개 넘어요. 근데 살 때는 막 불만이 많은데 진짜 그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 스타프 드릴이잖아요. 근데 살 때는 이제 뭐 비싸지니까 다 싫어하죠. 근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드라이버용이죠. 스크루 드라이버. 마찬가지로 그 라쳇용 있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용 있습니다. 작고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해서 단순 구성입니다. 그 카운터 싱크는 여기까지 완전히 담그면 6mm입니까? 6mm요. 6mm. 6mm를 넣었어요 또. 6mm 드릴로. 네, 그래서 6mm 드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거의 측방도 막 깎을 수 있고 아래도 깎아지고 하니까는 카운터 싱크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과 전공했잖아요. 외과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다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다 개발품입니다. 다른 회사 이런 거 없어요. 다 개발품입니다. 여긴 다 개발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른 게 이제 그 핸들 키트죠. 이 뚜껑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 물론 이제 참조한 제품이 있어요. 있긴 한데 거기다 제가 했고 이렇게 해서 열어서 이렇게 스탠드로 쓸 수 있고 또 이거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네. 간결하게 또 끼려면은 또 똑같이 이 사이에다 놓고 이게 이 플라스틱 타력이기 때문에 놓고 당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끼워지기도 하고 다시 뚜껑 덮고.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드릴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카운트 싱크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피처 드라이버 그다음에 스크루 드라이버 뭐 다 비슷하죠. 이제 틀린 게 있다면 리머 세트가 있죠. 리머. 리머만 달라요. 리머 용도는 어떤 식으로? 쇼크니프트는 그거 말고 소프트본. 소프트본 드릴링. 네. 리밍이죠, 리밍. 리밍. 예. 바이콘이 이쪽 한쪽에 있었어요, 바이콘이.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쪽 억각이잖아요. 여기도 깎여요, 그것도. 깊이는 밑바닥은 깎이고 밑바닥이 깎여요, 다. 옆면은 그냥 옆면도 깎이죠. 살짝씩 깎인 것보다도 약간 리밍이 되죠. 이렇게 다듬는 다음에 깎이게 하려면 여기 이쪽 앞쪽에 옆면을 옆면에 남은 살 쪽에 뒤쪽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깎이겠죠. 한쪽이 넓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소켓 리프팅에 쓰고 소프트본에 쳐서 그냥 밀어 넣거나 쳐서 본 컴팩션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디자인은 안 했어요. 근데 팁이 이제 그 깎인다는 거 이게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는 소켓 리프팅 할 때 보시면은 뾰족하면은 뻥 뚫리잖아요. 요렇게 이제 모서리 쪽이 더 높으니까 이게 정말 잘 돼요. 소켓 리프팅. 이렇게 저도 해보니까 정말 잘 돼요. 근데 이게 몇 미리까지 했을 때 좀 안전마진 높이를 하다 보면 막 욕심나고 막 푹푹 치게 넓으면 그건 자기가 실수한 거지. 똥 뚫리면은 그 다음 팀을 빼야죠. 뻥 뚫리면은. 알아요. 다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못하면 이제 좀 골치 아프지는 거고. D4 그러니까 상하 6번, 7번일 경우는 그러면은 드릴링은 굳이 하죠. 이걸로만. 손으로 밀어서 다 해요. 하나로. 손 여기 치는 게 스냅이 더 낫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이제 그건 이제 그 테크닉 조절하기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서킷 리프팅을 많이 하죠. 이건 굉장히 좋은 장비예요. 저는 이거 없으면 못 해요. 서킷 리프팅은. 너무 좋고 너무 쉽게 돼서 희한하게 잘 되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핸들하고
이걸 두 개를 주종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마스 키트하고 프리미엄 키트가 있거든요. 이 드릴 개수가 훨씬 많은. 근데 비용 때문에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걸 사주신 분들은 저를 믿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아마 그 평생 쓸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가 컴팩션 드릴이 없는 것 같아. 컴팩션. 그 나중에 만들어서. 덴샤바. 네, 그건 다 설계돼 있어 지금. 그리고 팔아. 지금도 팔아. 아, 수출은 하는데 국내에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조금 좀 조심하고 있어. 왜냐하면 막 특허 이야기도 나오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그 방향을 고은 덴샤바는 덴샤바도 정방향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팔더만.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 정방향으로. 다 만들어놨어. 그걸 역방향으로 한 거. 그래서 이걸 덴샤바로 넣어줄까 생각도 하고 있어. 저 치는 거 두려우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 이 드릴 의사들 생각은 뭐 깎이거나 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는 설득을 하다가 설명을 하다가도 이제 내가 지치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뭐. 그래서 이제 실습 좀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죠. 모델은 좀 단순한 거 구했는데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이거 좀 그 이니셜 드릴링 하는 거하고 카운트 체크 하는 거. 스텝백, 스텝다운 이런 것만 해봐도 그냥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리게이션이 안 되니까 좀 조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드릴을 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 여기는 상태가 좋은데 지금 상태는 보통 인접치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하악전치라는 상악전치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 드릴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게 드릴 스탠드 연결했어요. 길게. 길게 연결해요.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방향성을 볼 수 있어요. 긴 게. 기니까. 짧으면은 이게 핸드피스 헤드에 갈려서 잘 안 보이고 안 보이고. 길면은 방향이 확실하게. 처음 얘기했듯이 대보죠. 메지알 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 각도도 알 수 있죠. 잖아요. 디스탈에서 좀 치우쳤다면 메지알로 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인접치가 있었을 때 너무 붙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생각없이 인접치 루트를 그 침범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에 잡고 이렇게 방향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가끔 인접치가 이렇게 루트가 디스탈로 휜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또 당했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에 쓰인 날이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맞아. 안 보여. 안 보여. 일이 날라면 일이 날려면 안 보여. 안 보여. 잘 보시고 위치 잘 잡고 마킹을 하는 거죠. 마킹을 잘 해야죠. 제 경험을 이제 먼저 얘기 드릴게요. 사실 이제 크리스탈 리치하고 안쪽에 어떤 링갈이나 버칼의 폰의 컨케비티가 그러니까 형태가 그러니까 방향 형태라나 뭐 어떤 직선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전부 다. 특히 이제 이 하악 같은 건 C자형이 많아가지고 링갈이 뚫릴 수도 있고 또 버칼이 너무 얇아서 버칼이 뚫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위쪽을 뚫어놓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린데만을 많이 써요. 린데만으로 일단 위를 추가적으로 이제 더 깎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깎았어요. 어쨌든 더 쑥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위치를 계속 고집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카운트 싱크를 먼저 해요. 3.7로 했으니까 3.7 카운트 싱크를 3.7. 코티가 두꺼운 데서 방향 바뀌어볼 수 있으니까. 링갈에 걸려서 바뀌어요. 걸려서 바뀌어요. 빼러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뚫어내면은 한번 뚫어보면 3.7이죠. 방향이 그대로. 그 다음에 그냥 뚫어요. 내가 4.7을 신겠다. 요 얇은 뼈잖아요. 그럼 4.7 신겠다면 좀 이스텐즈를 빼고, 왜냐하면 힘으로 이제 조절해야 되니까 오세토미를 힘으로 조절해야 하니까 이게 사이드 커팅이 되니까 봐서 카운트 싱크를 좀 잘 맞춰요. 그 다음에 4.2 카운트 싱크를 했죠. 싱크는 그리고 코티칼 본까지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힘을 그 어쨌든 이제 편한 대로 하세요. 사이즈까지. 그리고 이제 2.0, 2.5 이런 건 잘 안 써요. 드릴이 너무 약하기도 하고 뼈가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3.0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로 드릴링 하면은 원하는 방향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드릴
과정 중에 이건 모델이라서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링갈 본 플레이트 걸린 경우도 있고 버칼이 터져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 플레이트 걸리면은 또 링갈 쪽으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드릴 버칼 쪽으로 시프트라든지 아니면 뚫려요 또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3.5 드릴이죠. 이제 오스테토미를 인라지먼트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건 이제 그러면서 방향을 계속 잡아요 또. 이게 쉬운 게 아니, 예,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하죠. 4.0. 예, 그리고 원하는 깊이만 깎으실 거고, 그 다음에 4.2. 왜냐면 이 모델이 단단해요. 그래서 4.7 넣기 어려워. 예, 그래서 예, 드릴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를 한 번 더 봐요. 왜냐면 이 뼈가 단단해. 4.5까지 해볼게요. 됐어요. 너무 얇은데 그것도 신기해요. 얇아요, 굉장히 이거. 그런데 이렇게 드릴링 안 하면은 다 터져나가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 잠깐 남았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예, 그러면 이제 버칼이 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뼈가 두꺼워져요. 이렇게. 예, 그 크리스탈 리치가 제일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터친 경우도 많아. 밑으로 더 깊게. 예, 그렇죠. 내렸어. 예, 4.5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4.5에 9 하나 줘봐요. 예, 예, 하나만 심어봅시다. 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기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끝나. 방향을 처음에 그 방향이 잘 잡아져 있어. 위치를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카운터 싱크를 먼저 해가지고 네. 이 방향대로 계속. 위치만 잘 잡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원하는 임플란트를 꺼내고 이제 밖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뜯어내고, 예. 그다음에 예, 여기 사용 설명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스티커 있고, 예, 그다음에 타이백 브리스트를 이제 떼어내면은 이제 피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플란트 사이트 프로페셔널 쪽에 맞춰봐요. 그리고 나서 이 약간 돌리면서 빼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기구를 가지고 누르면서. 예, 누르면서 빼면은 다 빠져요. 탑을 딱 누르고. 여기 탑을 누르고 탑을 누르고 빼줘봐. 탑을 누르고 빼면 빠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피처 드라이버를 연결해서 이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위에서부터 회전 삽입을 한다는데 그 불가능해요.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들어가는 과정 중에 밀린다고요. 그래요. 요걸 야채도 밀리던데. 그러니까 잘못 방향이 잘못되면은 내가 방향을 원래 한번 여기 디렉션 그러니까 이런 예. 이 방향을 한번 보고 이 방향이구나 생각하고 이걸 빼라고 하면서 나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그쳐버렸거든요. 근데 핸드피스 힘이 약한데 어떻게 그 들어가요? 아니 핸드폰 뼈가 밀리는 것을 어떻게 버티냐고 핸드피스로.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정확히 들어가야 그게 만약에 방향이 틀어지면 잘 안 들어가겠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빼가지고. 아까 제 말은 힘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느낌은 그래요 그냥. 힘으로 해버리면 되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연결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방향 잡고 라쳇으로 이렇게 집어넣거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당기면서 방향 잡고 보면서 해요. 왜냐하면 본에 일라스틱이 있으니까 잘 돼요 생각보다는. 아니면 이제 전치부나 핸드 상악 같은 경우는 요 핸들을 연결해서 그 피처 드라이브를 어쨌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상악 같은 경우는 보면 방향이 잘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겨야죠. 방향을. 예. 그러니까 핸드피스로 넣는 방식은 그냥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처음 구멍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핸드피스가 기역자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여기 끝이 또 벤트가 또 있죠. 그러니까 꽃갱이질 되기도 하고 방향이 어떻게 이 오리엔테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잡고 뭐 당기거나 해서 집어넣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흔들어. 또 다시 또 집어넣고 또 흔들어.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요 이게. 아까 그 얘기. 예. 여기서 흔드는군요. 이제. 예. 수동이 정확해.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해놓으면은 앵글 오버트먼트도 거의 안 써요. 물론 이제 이 구조가 좀 본 구조가 앵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10도나 15도 이내에 다 써요. 더 큰 수치의 앵글을 안 쓴다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서브로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서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힐링 이 힐링 플러그를 끼워가지고 방향을 보면서 또 하나씩 심어가면은 이 방향에 예. 패스. 그냥 굉장히 쉽게 돼요. 풀마우스를 어떻게 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핸드피스를 여기 연결해서 이제 팔아야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밑에 픽처가 이제 그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딸려가요. 그리고 땡기면 이제 그 낑겨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생기면은 방금 해봤듯이 생각해보세요. 저항이 생기면은 이 흔들면 되고 아니면은 라쳇으로 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걸 땡기거나 밀어요. 이렇게 밀어. 또 놓고 버칼은 버칼 땡기고 링갈 땡겨서 그러니까 하드본은 10도 이내, 소프트본은 20도, 30도까지는 바뀌어요. 방향. 와. 예. 그리고 이제 칸셀리스본 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바뀝니다. 그러겠죠. 쉽게 바뀌어 쉽게. 칸셀레스 내에서. 네, 코트가본에 코트간에 이제 걸리니까. 물려 있으면은 잘 안 바뀌어. 그게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물려 있으면은 방향이 안 바뀌거든요. 당연히 안 바뀌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코트간은 처음부터 저 카운트 싱크에서 다 잡았잖아요. 예, 카운트식 다 정리해 버렸으니까 코트칼에서 문제 생겨. 좋았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당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코트칼 쪽에 크레스탈 그 리치 쪽에서는 방향 안 바뀌고 아래가 바뀐다는 소리죠. 그러겠죠. 아래가 소프트본이니까 칸셀레스 본이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아까 보니까 이게 흔들고. 예, 걸리면 흔들고. 걸리면 조금. 요거는 핸드피스를 하면 쭉 따서 방향이 바뀌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밖에 안 가지. 그러니까는 정밀하게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으니까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넣을 수 있으니까는 결과가 좋은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흔들면서 본 컴패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너무 과한 그 압력이 좀 릴리프가 되잖아요. 해소가 되죠. 좀 줄어들죠. 흔들어서 계속 그 헐겁게 만들었으니까. 좀 헐겁게 들어간다. 패시브하게. 근데 이 서지컬 프로토콜 이해를 못해. 아름답게 이 핸드피스로 쭉 넣겠다는. 신의 한 수 같아요. 이게 카운터 시컬 먼저 하고 나서 그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개념이 이렇게 네. 걸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예, 원래. 예. 그렇죠. 근데 안 하려고 하면 핸드피스 고장 나든가. 그렇죠. 카운터 그래도 그렇게 싱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린더만 미리- 드릴이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리 방향이 괜찮으면 그걸 네. 잡아주니까. 그게 맞아. 그게 드릴. 네, 그렇죠. 굉장히. 그 드릴이 워낙 잘 들어요. 다른 거 경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라크 딜러가 한번 회의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 드릴이 좀 튄다고. 그러면 또 이야기했어요. 오스템 드릴 같이 해드릴까요? 했더만은 아니대. 왜냐하면 커튼력이 좋으면은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잘 컨트롤했어야지 안 튀고 잘 되는 드릴 찾으려면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여기 드릴링하고 마지막에 카운트 싱크를 하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네. 그렇게 그게 한 게 아니라 그죠. 처음에 방향이 딱 맞다고 생각하고 카운트 싱크로 그렇죠. 먼저 방향을 해놔야지 잡아놓고. 코티칼 두꺼운 데가 그렇죠. 그러지 않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카운트 싱크 구멍 다 뚫어놔 보잖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은 버칼과 링갈의 본 높이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버칼 쪽에 주로 맞춰야죠. 낮은 쪽에.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그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지. 길이를. 그렇죠. 그리고 위에 까보면은 보면은 버칼하고 링갈 쪽에 본이 남는 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의 지금 안 남았죠. 버칼하고 링갈 쪽이. 근데 그걸 그 본 레벨로 심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지고 바로 녹아요. 노출돼 버리지. 자, 그냥 바로 녹아요, 깊이 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뼈가 1mm 정도 있는 데까지 심어줘야 돼. 넣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깊이 들어간단 말이고. 예, 그래서 옛날에 깊이 들어간 거지. 남기고 하다 보면 얇은 거 심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얇은 게밖에 못 심고 두 번째는 그래도 피처가 노출되면 GBR을 해야죠. 그리고 다 GBR 테크닉이 그잖아요. 그 피처가 노출되니까 그게 또 뼈를 얹어가지고 또 멤브레인까지 덮어서 뭐 뼈를 만들겠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직으로 아니, 안 될 건데. 그거. 그러니까 주변이 다 밋밋하고 낮은데 밋밋하면 안 여기만 되는 거죠. 본거랍에서 그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봐서는 그게 그냥 덮어져 갖고 안 보이게 하려고 그건 안 생겨. 본은 안 생기죠. 그냥 그거 뼈에서 피가 나와야지 뼈가 되잖아요.
근데 코티칼 피처 보이는데. 위에서 올려놨는데 피처에서 피가 나오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술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소켓 리프팅하는 거 좀 시술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를 원장님 같은 경우는 깊이 본 레벨에서 몇 미리까지 보통 넣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그 있어요? 5mm까지 나와요 우리. 전치부는 보통 3mm 4mm까지 지금 넣어버려요. 3mm. 전치부가 얇으니까 우리가 5mm까지 EH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깊이에 신경을 안 쓰니까 얼마나 편해요. IBS만 해도 그 목 길이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고 여러 개를 막 구비를 하잖아요. 피처를 다 구비를 하니까 그만 3,000, 4,000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버트먼트에서 나중에 조절이 해결이 가능하니까 되니까. 해결이 되니까 피처 스탁량도 줄어들고 또 본 힐링이 된 다음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발치화 같은 건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뼈가 높아진 리모델링 경우에 되면서. 리모델링 되면 또 확 낮아진 경우도 있고. 그 예측할 수 없으니까 조금 깊이 심는 게 예, 깊이 씻는 건 맞는 건데 문제는 높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높아. 다 깎아야 돼 보출할 때. 아니 근데 힐링을 다 꽂아놓으니까. 예, 그건 이제 방법이 있는 거고 네. 그냥 높아졌을 때 일반적인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깎아오죠. 이제 다 깎아요. 예, 다 까야 돼 뼈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잘 대비가 돼 있고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해보니 첫 번째 성공 요인이 뭐냐면은 좀 깊이 심은 거였어. 그리고 요즘 개념 다 깊이 심는 거든. 근데 난 너무 깊이 심어서 다른데. 서지컬 프로토콜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1mm 애매하게 좀 깊이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은 마이크로 무브먼트 때문에 1.5mm 정도가 녹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 무브먼트 때문에 페리 임플란트 테스트 생기고 이니셜 크레스탈 본누스가 1.5mm가 생기니 그래서 1.1에서 2mm 정도 깊이 심으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녹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이게 나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치아도 퇴축이 되잖아요. 꼭 뭐 자연 퇴축이 오니까 본을 처음에는 0.5mm만 깊이 심어라 그랬는데 지금은 막 2mm 그렇게 심으라고 깊이 심는 게 답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책이 김영조 원장님이 처음에 깊이 심라고 했는데 네. 나중 보니까 다 그렇게. 그지. 네. 근데 대책이 없다고. 어버튼부터 대책이 없고. 그냥 본 레벨에 맞춰놓아서 개발된 임플란트잖아. 아 근데 진지발 하이트로 조절하지 EH로 조절하지 않지. 네, EH 개념이 없어 아예. 그렇게 우리는 안에까지 다 EH로 들어가니까 얇잖아. 얇은데 크리스탈본이 얇죠. 근데 진지발 하이트로 조절하면 이게 확 넓어지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또 녹아. 수직으로 들어가야죠. 그 뼈 안쪽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포스트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플랫폼 스위칭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이제 앞뒤가 맞고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오래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오시면 이제 또 소켓 랩팅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은 스텝 다운이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아마 오늘도 얻어가신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오시면은 카운터 싱크를 먼저 쓴다. 그러니까. 스텝 다운 테크닉. 네, 다른 데도 응용하면 카운터를 먼저 써야지 그렇죠. 방향에 그렇죠. 그대로 다 뚫고 카운터 마지막에 쓰면은 그렇죠. 이미 마지막에 있으니까. 방향 다 뚫어놨는데 그렇죠. 그 방향은 예, 방향에 틀려서 안 되죠. 네. 예, 위치와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잘 잡았다고 생각하면 카운터 싱크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